대낮에 벌어지는 쿠데타를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쿠데타입니다. 이 쿠데타는 전체 경제의 중추를 공격하고 상호 연결된 글로벌 시장을 지탱하는 신뢰의 기반을 파괴합니다. 바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단지 한 국가가 아니라 현대 사회를 작동하게 만드는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자들입니다. 간단하고 명확해야 할 대응, 즉 일자리와 국가를 방어하는 행동은 결국 무역 분쟁으로 위장된 경제 전쟁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상업 제국인 미국은 자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조차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평화롭고 상호 이익적인 협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노동자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평범한 소비자들입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제조사 중 하나인 포드는 이번 관세가 초래한 손실을 인정했습니다. 2025년 회계 계획에서 사라진 금액은 25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충격은 너무 커서 현재의 수치로는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로 시작된 악몽은 이제까지는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자동차 산업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받는 것은 대기업뿐이 아닙니다. 그 피해는 훨씬 더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일자리이며 가정이며 직접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단지 세금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의존하는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이웃 국가인 캐나다에 부과된 무리한 조치입니다. 한편 회의실 어딘가에서는 분석가들이 스텔란티스의 이익이 최대 75%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수치 뒤에는 인간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 뒤에는 갑작스레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의 얼굴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 이야기는 진정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 간의 무역 전쟁이 곧 해결될 것이라 믿었을 때 캐나다 국경에서 날아든 자료는 충격을 안겼습니다. 멜라니 졸리 외교부 장관은 거리의 투사처럼 변신해 선언했습니다. 이 관세는 단순한 경제 보복이 아니라 캐나다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말이죠.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을 공급하던 캐나다는 이제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타와는 주저없이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25년 7월 21일까지 미국이 철회하지 않으면 캐나다는 핵심 에너지 자원을 포함해 미국에 대한 필수 자원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경제적 용어로 말하자면 이는 공장 폐쇄, 생산 라인 마비, 그리고 유례없는 생산 비용 상승을 의미합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던 두 나라가 이제는 상호 공격을 주고받는 무역 복싱 링에 오른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단지 협상 테이블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 퀘벡의 구리와 알루미늄 광산, 그리고 대기업의 이사회 안에서 시계는 점점 빠르게 돌아갑니다. 온타리오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를 차단하겠다는 위협은 치명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미국 내 공장들이 어둠에 갇히고 자동차 산업 필수 부품 생산이 중단됩니다. 퀘벡의 알루미늄도 다른 시장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강력했던 이웃 국가 간의 동맹은 이제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정면 대결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7월 미국 정부는 캐나다산 전 제품에 대해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 충격은 대기업뿐 아니라 수많은 소규모 사업체와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 무너지는 생계, 그 대가는 인간적인 참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서 시작된 이 공격이 점점 더 많은 산업을 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고 예전엔 안정적이었던 제품들조차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은 캐나다 생산에 의존하고 있기에 공장 가동 중단의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그 여파는 즉각적이며 심각합니다. 이 위기는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전 세계 경제를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동맹국 간의 신뢰를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캐나다는 이미 비상 계획을 갖추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미국은 이 전쟁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숨죽이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역의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을. 소위 이중 트랙 계획은 머뭇거림 속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트랙 A는 단순했습니다. 미국이 물러서고 협상이 재개되며 외교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7월 22일 자정이 지나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트랙 B가 실행됩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산 철강에 대해 25%의 거울 관세, 수력 에너지와 원자 알루미늄, 건축용 목재의 즉각적인 수출 중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술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실제 삶으로 들어가 봅시다. 뉴욕주 버팔로에 있는 작은 자동차 부품 공장을 상상해 보세요. 이 공장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온타리오의 댐에서 생성된 전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소리 없이 국경을 넘어 조명을 밝히고 기계를 돌리며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시켜 줍니다. 트랙 B가 발동되면 이 공장의 전기 요금은 메가와트 시당 캐나다 달러로 7달러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은 작은 수익률을 가진 공장에게는 곧 파산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애틀에 있는 한 가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짓고 있는 집의 구조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캐나다산 가볍고 튼튼한 목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북서부의 신축 주택 중 절반 이상이 캐나다 목재로 건설됩니다. 이 자재가 갑작스럽게 수출 금지되면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꿈꾸던 주택의 가격은 거의 11,000달러 가까이 상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그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30년짜리 모기지로 허덕이는 이들에게는 한계선이 되는 셈입니다. 퀘벡산 알루미늄은 어떨까요? 미시간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셋 중 하나는 이 소재에 의존합니다. 만약 이 자재가 국경을 넘지 못하게 되면 픽업 트럭이든 SUV든 어떤 차량이든 더 비싸고 더 부족하며 더 느린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누가 부담할까요? 바로 소비자입니다. 이 사태는 대형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항 면세점에서도 이미 위기는 시작되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몬태나의 산악지대까지 면세점들은 매출이 거의 50% 가까이 하락했다고 보고합니다. 관광객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국경 자료에 따르면 미국을 찾는 캐나다인의 수는 작년 같은 시기보다 76%나 감소했습니다. 여행사는 이미 스페인과 크로아티아 같은 지역으로 휴가 상품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항공사들은 캐나다와 미국 간의 항공편에서 8월 한 달 동안만 32만 석 이상의 좌석을 감축했습니다. 상황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슈퍼마켓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카콜라 같은 음료 회사는 알루미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캔 대신 플라스틱 병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품 업체들은 금속 포장 대신 파우치나 종이 상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충격은 단지 상징적이거나 지정학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용 카트 속에, 냉장고 안에, 주택 건설 자재에, 그리고 월급 명세서 안에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정부 간 관세 전쟁이 워싱턴이나 오타와의 집무실에서 이루어진 결정과는 아무 관련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현실에는 깊은 불공정함이 존재합니다.
단지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돌보고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사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결책 없이 지나가는 하루하루는 두 나라를 통제 불가능한 충돌로 점점 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7월 21일은 협상가들의 달력에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시계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으며 그 시계는 단지 시간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될 수 있는 공장, 사라질 수 있는 투자, 깨질 수 있는 신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수십만 개의 상품이 창고에 멈춰 있으며 명확한 상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윈저에서 디어본으로 향해야 할 자동차 부품을 실은 트럭은 지금도 발이 묶여 있습니다. 한 농부는 다음 작물을 위한 비료를 구매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한 부부는 건설 비용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미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두 정부가 무역을 위협이라는 방식으로 다루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오타와의 대응은 많은 이들에게 공격이 아니라 생존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그 다음에는 철강을, 이제는 구리까지. 하지만 인내는 결국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외교가 한계에 다다르면 현실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온타리오의 총리인 더그 포드는 이미 경고했습니다. 관세가 철회되지 않으면 에너지 차단 준비는 모두 완료되어 있다고. 차단되는 메가와트마다, 유럽으로 재배치되는 알루미늄 톤마다, 수출 금지되는 목재의 한 화물마다 전달되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캐나다 국민을 얕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서 울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평범한 시민이 자신이 일으키지도 않은 갈등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수십 년간 쌓아온 생산망을 더 크게 외치는 쪽이 살아남는 전쟁터로 만들어도 되는 걸까요? 국가 안보와 경제적 협박을 언제부터 우리는 혼동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 위태롭게 놓인 것은 단순한 무역 합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20세기를 형성한 관계의 미래입니다. 그것은 벽이 아닌 다리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글로벌화된 세계 속에서 어느 누구도 혼자 이길 수 없다는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캐나다는 단순한 제품 공급자가 아닙니다. 그는 미국 경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수많은 산업의 가치 사슬에서 본질적인 일부입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문제는 당장의 영향이 아니라 장기적인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가 유럽이나 아시아와 같이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찾기 시작하면 그 여파는 거기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계약서와 관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무역의 재구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동맹이 버려지고 더 새롭고 더 유리한 협정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시대의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제관계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더 쉽게 와닿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몬트리올에 있는 한 소기업 사장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필수적인 알루미늄 부품을 생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는 안정적인 시장 속에서 일정한 수요와 합리적인 가격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그의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수요는 줄고 비용은 늘고 불확실성은 점점 커집니다. 그는 어떻게 할까요? 그는 유럽, 아시아, 심지어 중동의 새로운 시장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미국에 의존하는 것보다 캐나다와 거래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다고 느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그런 움직임은 진행 중입니다.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일본, 호주 같은 시장에 대한 캐나다의 수출은 관세가 시작된 이후 42%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캐나다는 새로운 길, 새로운 시장,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이 산업들을 지배했던 미국은 이제 그 영향력의 약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국제 계약에서 통용되던 달러화는 점점 입지를 잃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의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57.8%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달러가 후퇴하는 동안 유로화는 점점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 주는 의미는 세계 시장에서의 지위가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마치 침식 작용처럼 천천히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결과는 처음 시작된 관세 전쟁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다른 대안을 찾도록 만든 것은 미국 자신이며 그 선택은 가까운 미래에 세계 경제의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황은 더 흥미로워집니다. 미국이 여전히 관세와 보호무역주의에 집중하는 동안 세계는 그 사이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자신을 조정하고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흥미로운 건 워싱턴이 관세를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때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다른 형태의 힘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는 바로 답연화 전략입니다.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경제적 지렛대를 구축하기 위해 연합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선택지와 자율성을 위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채널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와 분석을 전달 드릴게요. 7월 21일 모든 관련자의 달력에 붉은 잉크로 표시된 이 날짜는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관계의 미래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상상하는 것과 달리 이 전쟁은 협상가들의 집무실이나 외교 테이블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디트로이트의 공장, 몬트리올의 산업 현장, 뉴욕의 시장,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같이 인플레이션과 가격 상승의 무게를 느끼는 가정의 부엌에서 벌어집니다. 진짜 긴장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날이 쌓일수록 한 가지 질문이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누가 먼저 양보할 것인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미국 정부일까? 아니면 이미 에너지 공급 차단이라는 비상조치를 준비한 캐나다일까? 상황은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충돌은 양국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세계 무역의 역학구조 자체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세라는 공격적 자세를 유지하며 단지 캐나다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본질 자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인 미국이 동맹국을 적처럼 대하기 시작한다면 다른 국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전통적 동맹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한다면 국제 금융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국제 무역의 중심에 있던 미국 달러는 점점 매력을 잃게 될까요? 그리고 그 영향은 빵에서 자동차까지 모든 가격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의 복잡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게임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흐름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관세 전쟁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르기 전에 끝낼 수 있을까? 해결 없는 하루하루는 결국 손실이 너무 커져 어느 쪽도 회복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물러서지 않는다면 캐나다의 반응은 가차없을 것입니다. 이미 정부가 모든 카드를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게임이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 영향은 단지 디트로이트나 몬트리올의 생산 라인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의 지갑에 그 충격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차량 가격이 관세 때문에 7,000달러나 상승할 경우 그 고통은 생산 라인의 노동자가 가장 먼저 체감합니다.
에너지 공급이 끊겨 전기료가 상승하면 가정이 대가를 치릅니다. 산업이 둔화되고 공장이 문을 닫으면 두 나라의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가족의 생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그런 사람 중 하나라고. 미국 남부의 한 공장에서 수년간 일해온 당신. 경제적 안정만이 자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당신. 그런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정치 게임이 당신의 일자리, 당신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일까요? 그렇다면 이런 상상도 해보세요. 미국이 정말로 양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캐나다의 강경한 압박 앞에서 워싱턴이 한 발 물러서고 관세를 철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단지 일자리를 구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세계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외교와 이해는 여전히 힘보다 효과적이다. 하지만 양보의 결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워싱턴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보한다는 것은 지난 몇 년간 미국 외교 정책을 이끌었던 관세 전략이 실패였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쟁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 했던 시도는 결국 통제 불가능한 폭풍을 만들어냈고 그 대가는 지금부터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부과한 관세, 특히 철강, 알루미늄, 구리, 그리고 기타 필수 제품에 대한 관세는 글로벌 생산 사슬의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시간 내륙의 한 작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는 철강에 대한 관세가 이미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철강 가격이 오르고 다른 쪽에서는 이익 마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과는 생산 지연, 매출 감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해고의 위협입니다. 결국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거대 기업의 고위 임원이 아니라 매일같이 라인에 서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범한 노동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리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싱글맘입니다. 관세가 부과되기 전부터도 이미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철강과 기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그 영향은 그녀의 지갑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수천 명의 다른 노동자들처럼 예산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교통비가 오르고 전기세도 인상되었으며 식료품 가격은 멈추지 않고 상승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샀던 작은 빵 한 조각조차 이젠 희생이 필요한 물건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아이들을 공원에 데려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장이 구조 조정을 시작하면 일자리를 잃을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흔한 현실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건 대기업이나 겪는 문제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는 단지 슈퍼마켓 가격이나 자동차 부품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힘의 충돌이며 전체 경제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권력 전쟁의 반영입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관세의 영향을 받으면 단지 차량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필연적으로 비용 절감을 시작합니다. 신기술 투자를 멈추고 공급업체 지급을 연기하고 결국 생산량을 줄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생산 라인이 느려질 때마다 글로벌 시장은 이를 기회로 삼습니다. 관세로 인해 미국산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아시아나 유럽의 기업들은 생산 비용이 더 낮은 상태로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단지 부품 공급자였던 그들은 이제 미국 기업의 직접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산업들이 자신의 시장 점유율을 다른 대륙에게 뺏기기 시작하면서 계약뿐 아니라 신뢰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관세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여파를 남깁니다.
미국 제조업협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동안 관세로 인해 기업들이 부담한 비용은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대기업은 매출 감소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고 중소기업들은 예상보다 훨씬 일찍 그 타격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익 마진은 줄어들고 원자재 비용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충격은 산업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여파는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모든 방향으로 퍼져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나리오가 경제 소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카고의 일부 백화점에서는 기초 생활용품 가격이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철강과 알루미늄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 가계 지출 축소, 그리고 기초 품목에 집중하면서 다른 필수품을 포기하는 가정들, 악순환은 이어지고 미국 경제는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소비자의 작은 변화조차 모든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매출이 줄면 기업들은 더 큰 비용 절감을 단행합니다. 신기술 투자는 멈추고 확장 계획은 보류되며 이런 흐름은 결국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경험된 것처럼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최근 수개월간의 통계는 미국 제조업 부문이 전례 없는 둔화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국 경제의 중추였던 자동차 산업조차 그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경제가 둔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업률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실업이 늘면 사회 복지 지출도 증가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의존하게 되고 더 많은 시민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지만 현실이 될 수 있는 악순환의 나선입니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 이후 전 세계는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그 형태는 항해 시위나 외교 성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응은 계약서의 문구, 금융 플랫폼의 조정, 그리고 브뤼셀, 도쿄, 캔버라 회의실 속 속삭임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단지 두 이웃 국가 간의 갈등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불편한 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처럼 국경, 문화, 역사, 그리고 깊은 경제적 관계를 공유한 나라조차 위협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면 누가 안전한가? 이 질문은 이제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바이러스입니다. 인플레이션처럼 금리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는 불신으로 자라납니다. 이에 대한 캐나다의 반응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재창조했습니다. 외교관, 경제학자, 기업가들이 수년 전부터 기밀 문서에서 준비되어 온 계획을 가속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무역 다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다변화에는 이름과 방향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움직임이 매우 미묘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묘함 자체가 힘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전쟁과 달리 무역 전쟁은 선포되지 않아도 희생자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시작되고 서서히 침투하며 구조를 갉아먹고 사람들이 눈치챘을 때는 이미 상처를 남긴 후입니다. 오늘날 금융 분석가들은 단언합니다. 캐나다의 신규 수출 중 20% 이상이 달러가 아닌 통화로 거래되고 있다고. 이는 단순한 비달러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 미국이 의존해온 시스템 전체를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나옵니다. 미국 달러는 정말로 위협받고 있는가? 짧은 대답은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긴 대답은 그렇다. 이미 시작되었다. 국제통화기금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전 세계 외환 보유액 중 미국 달러의 비중은 57.8%까지 하락했습니다. 많이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그 수치는 70%였습니다.
반면 유로화는 이미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는 분명합니다. 모든 외교적 위기, 모든 일방적인 관세 조치, 모든 제재 위협과 협정 철회가 이탈달러화의 흐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침식은 일반 시민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유소 기름값, 식료품 가격 변동, 대출 이자율, 주식 가치와 같은 삶의 세부 사항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세계가 미국 시스템의 안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면서 멀어집니다. 그 결과 새로운 경제 중심축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변화는 표면적인 수준이 아니라 기반 자체에서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금융 부문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미국 증시에서 4조 달러 이상이 증발하며 유럽 및 아시아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투자 펀드들은 자산을 금, 독일 국채, 스위스 프랑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보호 차원이 아닙니다. 전략적 탈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민감한 지점이 등장합니다. 신뢰는 잃는 것보다 복구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미국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세 발표, 일방적 정책 강행, 동맹국에 대한 위협, 이 모든 것이 미국 시스템의 안정성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캐나다 국제무역위원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거래하던 캐나다 기업 중 71%가 장기 계획을 재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중 34%는 이미 생산 일부를 다른 시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통계에 잘 반영되지 않는 소규모 기업들을 제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경제에 활력 있는 기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흐름이 캐나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럽연합은 내부적으로 유로화 고정 환율을 바탕으로 한 무역 블록 구성을 논의 중이며 여기에는 캐나다, 호주,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달러는 유일한 기준 통화가 아니라 여러 통화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무역 관세의 향방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쌓여 있습니다. 이 조치들이 완전히 철회될지 혹은 미국과 캐나다가 진정한 휴전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외교적 협상의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가 알던 세계는 이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의 이익을 지켜왔던 세계화 체제는 이제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전의 균형은 불확실성과 긴장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글로벌 무대는 새로운 전략적 전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제 무역이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새로운 질서로 이동한다면 혹은 극단적인 경우 미국이 핵심 결정에서 배제된다면 그 파장은 매우 깊을 것입니다. 생산 사슬은 재구성되고 오래된 협정은 의미를 잃으며 새로운 경제 강국들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 앞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신이 사는 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다음 세대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언제쯤 시장이 기존의 통상 경로를 버리고 새로운 무역 루트를 선호하기 시작할까요? 언제쯤 새로운 국제 리더십이 기존의 권력 중심을 뒤로하고 자신들만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시스템 자체의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역사적 분기점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것은 미국의 세계적 역할을 근본적으로 다시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단지 지켜볼 시기가 아닙니다.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려지는 결정들,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이 선택하는 모든 행동, 장기적인 영향을 남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학문적 가설이 아닙니다.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는 재편되고 동맹은 재정비되며 세계 권력의 중심축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머무는 것은 곧 도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경고가 현실적으로 느껴졌다면 이 메시지를 널리 전파해 주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 그리고 공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고 있고 이 변화의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만이 미래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참여는 이 논의에서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곧 다시 돌아와 더 많은 분석, 더 많은 데이터, 그리고 더 많은 시각으로 이 글로벌 변화의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곁에 계세요. 준비할 시간은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이미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요.